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13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참을 활용한 다양한 예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참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제 프로그램들을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파이참 환경에서 맞춤법 검사나 편리한 파이참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문서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파이참에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파이참의 환경 설정과 웹 브라우저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워드 문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실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기능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에서 웹페이지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 프로젝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웹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강의에서 사용했던 main.html, about.html, 그리고 style.css,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script.js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새로 다시 한번 작성하시면서 페이지의 구조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 4개를 복사해서 프로젝트 파일 폴더 내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메뉴를 따라서 계속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위치는 데스크탑에 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저희의 파이썬 버전은 3.13 버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을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에 꺽쇠 표시를 눌러서 리스트를 보시고 해당하는 3.0 버전이나 3.12 버전을 쓰고 싶다면 바로 더 다운로드와 설치를 통해서 다른 이런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져 있는 게 있다면 이 창이나 또는 새로운 창에 열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창에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웹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명과 그리고 링크 경로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 내는 빈 공간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bout.html 또는 main.html 등 새로운 파일을 직접 선택하고 만드실 수도 있고요. 기존의 웹페이지 만들기의 파일을 탐색기 내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탐색기를 통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이참 목록의 왼쪽에서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 파일들은 더블 클릭하면 각각의 탭에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사된 파일의 목록이 프로젝트 내에 리스트 형식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더블 클릭해서 해당하는 코드를 수정하거나 또는 실행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파이참에서 HTML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웹페이지, 웹브라우저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고, 그리고 클릭 버튼에 의해서 얼럿 상태의 확인 창이 나타나는 것을 예제를 VS 코드에서 실행을 해 보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파이참에서도 역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의해서 4개의 파일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참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맞춤법 검사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TML 태그에 의하고 그리고 주석문으로 웹페이지에서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문을 넣어 놓았는데요. 초록색 밑줄이 있는 것은 한국어 주석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플러스 Enter 또는 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나오는 메뉴에서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사전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보기 싫은 초록색 밑줄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만 무시되고 다른 맞춤법 검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시 화면에서처럼 문석의 시작이나 주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주석에 초록 밑줄이 있는 것을 없애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법 검사의 실행 화면입니다. 먼저 파일의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요. 에디터 부분이 나타나고요. 에디터의 검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사의 메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교정하는 부분에 문법 또는 오타, 자연어 탐지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오타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심각도 모든 범위에서 고려하거나 강조 표시되는 부분, 그리고 옵션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타 같은 곳에서 모든 범위의 고려 상태에 강조 표시 선택을 하고 2개의 옵션은 없애고 코드 처리만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라는 부분에서 이 밑줄의 빨간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파일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깔끔한 화면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법 검사의 오른쪽에 보면 느낌표에 2개라는 것이 또는 3이라는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없음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여기 2를 클릭을 해서 현재 오타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TML 문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같은 경우는 가상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참에서 이렇게 HTML 문서를 작성하고 마우스를 잠시 코딩 에디터 위쪽에 두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창의 아이콘 설명은 파이참 자체 내 프리뷰 기능을 미리 보기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내장된 HTML 뷰어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저희가 자주 보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파이어폭스, 네 번째는 엣지 브라우저로 열 수가 있습니다. HTML 파일을 열면 오른쪽 위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아이콘들이 보이고요.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웹브라우저 크롬의 창이 뜨면서 현재 main.html 문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버튼이 4개만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정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 부분에 가서 툴, 도구로 가면 웹브라우저 및 미리 보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도구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에 크롬, 그 다음 파이어폭스, 엣지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3개의 아이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파이참 자체의 프리뷰 기능의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브라우저 목록 설정의 부분에 보시면 파일, 설정, 도구,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선택이나 추가로 더 선택해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결과값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참 자체 프리뷰 기능을 실행을 해서 미리 보기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분할이 되면서 오른쪽에 HTML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 미리 보기 창은 엑스포를 이용해서 미리 보기 창 닫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메인 페이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장된 HTML 뷰어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부 HTML 미리 보기에는 여기 클릭하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부분의 실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상 실행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3개 나머지의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드 문서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제 프로그램 파이참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문서 분석은 파이참과 파이썬 3.13 기반의 워드 문서 분석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파이참을 실행하고 뉴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터프리터 3.13 버전을 선택해서 가상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독스라는 부분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파이썬 독스, 판다스, 메트로폴 라이브러리, 워드 클라우드처럼 한꺼번에 모두 인스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필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독스 같은 경우는 .word, .docx 확장자를 가진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의 내용을 추출하는 라이브러리고요. 분석의 결과를 표로 정리해주는 판다스와 메트로플로 라이브러리, 워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시각화 그래프 라이브러리와 워드 클라우드 생성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만 이 분석 데이터를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드 문서의 분석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독스라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요. 단어별 빈도 분석을 하고 상위 단어를 표와 막대 그래프로 먼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텍스트를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프로그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임포트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독스라는 파일을 읽기 위한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 보셔야 될 것이 from doc스라는 부분과 import document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판다스나 메트로폴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되는데요. 이 독스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폰트는 그래프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해당하는 경로에 .docs라는 트렌드 2025 독스라는 파일의 워드 문서를 하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안쪽의 내용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문서를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워드프로스의 파일을 열은 거고요. 2025년 IT 트렌드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자주 사용된 빈도수에 따라서 시각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독스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 놓았고요. 자, 제공되는 예제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문단 텍스트 추출을 하기 위해서 문단에서 공백을 제거하고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요. 문단을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특히 모든 영문 소문자를 바꾸고 공백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하고 단어별 등장 횟수를 셀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위 10개의 단어를 추출을 하고요. 단어와 빈도수에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바로 표시를 하고요. 막대 그래프, 그리고 단어, X축, Y축의 빈도수, 그리고 타이틀은 상위 단어 빈도라는 제목을 사용해서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라는 함수명으로 그래프를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막대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 생성 시에는 WC라는 부분의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자, 한글 폰트 경로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 배경색은 흰색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텍스트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주고 이미지를 부드럽게 출력을 해주고요. 축의 눈금은 5% 해서 눈금 부분은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pltShow 해서 역시 워드 클라우드를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지 실습의 워드 문서의 라이브러리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독스라든가 또는 판다스, 메트로플로 라이브러리, 워드 클라우드 같이 빨갛게 처 있는 부분으로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현재 파일을 플레이를 누르면 아래쪽에 에러가 날 거고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설치를 바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커맨드 창에서, 터미널 창에서 파워셀 창이라고도 하죠. 자, PIP 리스트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패키지의 버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파일 설정, 그리고 해당하는 인터프리터로 들어가서 플러스 부분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터미널 창에서 우리가 한 번에 복사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터미널 창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넣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pip 인스톨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독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판다스, 그 다음 메트로플롯 라이브러리,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바로 전부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 메뉴에서는 파일, 그리고 설정 버튼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프로젝트 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바로 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부분이 보일 거고요. 우측에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플러스 추가를 해서 파이썬 독스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좀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프로그램의 임포트 부분으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from docs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import doc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 명령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면 파이썬 docs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드에서 임포트 시키는 이름과 실제 설치 명령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 파이참에서 설치를 할 때에는 이 이름 다르지 않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터프리터에서 파이썬 독스, 그 다음 설치, 또는 판다스 설치, 매트로플롭 라이브러리 설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로 파이참이나 주피터 등에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할 때 임포트 되는 이름과 pip 인스톨러 설치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 인식이나 영상 인식, 객체 추적에 필요한 영상 처리 기능의 라이브러리에서 import cv2라는 명령어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설치할 때는 오픈CV 파이썬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오픈CV는 C로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는 from pil import image라고 되어 있는데요. JPG나 PNG 이미지를 불러오고 필터 처리를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역시 이 이름도 설정에 찾을 때 플러스 부분이나 또는 PIP로 설치할 때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설명과 같이 실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할 때 임포트 이름과 라이브러리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내가 에러난 부분에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많이 이름이 다른 경우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코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워드 데이터 파이썬 부분을 실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외부창이나 내부창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지난 강의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예전 방식처럼 외부창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 먼저 이렇게 막대 그래프의 표가 보이고 그 다음 자주 사용된 워드의 단어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부창에 나타난 모습이고요. 설정에 저희는 도구 파이썬 플롯에 의해서 도구창의 플롯을 표시를 할 거냐 또는 해제를 하면 외부창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되는 화면을 직접 파이참 코딩 에디터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 실제 화면입니다. 자, 워드 데이터에 대한 파이썬 파일에 밑줄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커런트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설명드렸듯이 가장 쉬운 방법은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패키지 판다스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스나 판다스나 매트로플롭 라이브러리, 워드 클라우드 모두 이렇게 인스톨 시키면 되고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눌러야 하니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터미널 창에서 한꺼번에 설치를 모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명령어에 의해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매트로플롭 라이브러리 부분이 없다라고 나오고요. 자, 왼쪽에 터미널 창입니다. 여기에서 pip 그리고 인스톨. 자, 파이썬 독스는 했지만 다시 한번 파이썬 독스 그리고 판다스 매플롯 라이브러리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계속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각각의 라이브러리 4개를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를 임포트를 할 때에는 메뉴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한 번에 복사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업그레이드 부분이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 명령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빈도수가 보이게 되고요. 외부 창으로 표에 의해서 횟수와 단어에 대한 빈도수,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창을 닫으면 다음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자주 사용된 AI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웹페이지 예제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부분, 그리고 워드 문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개의 임포트 돼야 될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은 워드 문서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실행하는 방법과 문서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웹페이지 실습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았는데요. 웹페이지는 VS 코드와 파이참에서 실행되는 방법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기능을 활용해서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이참을 활용해서 코드 작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시각화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차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